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 기술 및 산업 동향 강연을 진행하게 된 스타코프의 이동훈 실장입니다. 스타코프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체로 2019년 이후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 플랫폼과 하드웨어 등을 직접 개발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순서입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기능을 포함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사실은 산업 생태계에 어떤 플레이어가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기능을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 서비스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주요 사업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기능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환경부 플랫폼을 통해서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기술적인 동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충전기와 운영 시스템 간의 프로토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 충전 서비스의 요금 데이터와 충전기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이 로밍 플랫폼의 연동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이 언급되고 있는 V2G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개요입니다. 충전기 운영 시스템은 50pp 상에서는 차징 스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CSMS라고 통상 칭해지는데요.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전기차 충전기, 물리적으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가 연동될 수 있는 백엔드 소프트웨어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충전기는 전기차와 ISO, IC15118이라고 하는 기술 기준을 통해서 PLC 통신을 하게 되고 또는 CAN 통신을 하게 되고, 충전기는 CSMS와 충전기 현황 그리고 충전 데이터 등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 충전 서비스 플랫폼이 어떤 형상을 띠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사항이 있는데, 먼저 이 충전기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충전기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느냐, 또는 여러 개의 충전소를 운영하는 충전 사업자가 운영하느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플랫폼을 사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을 하느냐 등에 따라서 많은 형상의 차이가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가질 것이냐는 얼마나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하느냐, 신용카드 결제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앱 결제, 그리고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회원카드 결제, 그리고 사업자들 간의 로밍 결제, 그리고 차량의 결제 정보를, 차량의 ID 정보를 활용하는 PNC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서비스 플랫폼의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시스템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들, 그리고 충전소의 투자와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전력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능들, 그리고 보안에 대한 고려사항, 그리고 다양한 제조사의 충전기를 상호 운용하기 위한 상호 운용성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전 서비스 산업 생태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이 도표에 보는 것처럼 8개 정도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가장 근간이 되는 이해관계자는 송배전, 그러니까 전기를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하는 송배전 사업자, 국내에서는 한전, 그리고 전력거래소 등이 있겠고, 국외에서는 이런 송배전 사업자도 굉장히 다양화된 그리고 시장이 민영화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충전기가 설치되는 부지를 소유하는
부지를 소유한 부지 소유자인데 이 경우 뭐 민간 단순한 주택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상업용 건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건설사가 이 충전기들을 공급해서 새로운 입주자에게 이전되는 이런 형태로 충전기와 충전기 운영 플랫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밍 사업자가 있고요. 로밍 사업자는 다양한 충전 사업자들을 연동해서 충전 사업자들의 데이터를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서로의 그 데이터 교환을 도와서 다른 사업자의 충전기를 특정 사업자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얘기하며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이런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했었고 한전의 차제링크 그리고 현대에서는 최근 이핏 등의 이로밍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인 가장 아래에 적혀 있고요. 운영 사업자, 차지 포인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CPO라고 불리는 이해관계자들, 실질적으로 충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충전기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충전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 그 충전기가 연동되는 백엔드 소프트웨어인 운영 시스템을 실제로 유지보수하고 그리고 충전기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자들로 스타코프도 그중 하나이고 뭐 한국충전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국내의 차지비, 에보온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충전기들이 많은 경우 셀룰러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셀룰러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뭐 KT나 LG U+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충전기들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뭐 스타코프도 그중 하나지만 LS 일렉트릭이나 아니면은 대형 채비 등 다양한 충전기 제조사들이 국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완성차 제조사 OEM 또한 큰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 그리고 다양한 외산차들이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자,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MSP라고도 불리는데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MSP와 CPO라는 개념이 조금 합쳐져서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모빌리티 서비스만을 전용으로 제공하는 티맵이나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 아니면 현대 이피트와 같은 서비스들이 런치되고 있습니다. 방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생소한 단어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가운데에 보이는 CPO 그리고 이로밍, MSP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충전 서비스 시장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CPO는 Point of Interest, 결국 충전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충전기들을 시스템에 연동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MSP는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고객에 가장 맞닿아 있는 사업자로 고객에게서 결제 정보 같은 것을 받고 결제를 시켜서 과금을 하고 이 충전 사업자인 충전기 운영 사업자인 CPO에게 이 거래 대금을 정산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 다양한 CPO들과 MSP들을 연동하기 위해서 이 로밍이라는 사업자 구조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가 유럽에서 발달한 사업 모델 구조인데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메타 CPO라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CPO들이 이 로밍 서비스 제공자의 수수료를 피해서 직접 MSP와 연동하게 되는 경우를 메타 CPO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국내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직접 회원 정보를 가지고 회원에게 과금을 하고 충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CPO MSP라고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충전 사업자가 이 CPO MSP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국가 보조금 주도의 사업에서 다양한 충전 전문 사업자들이 육성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최근에는 이런 이로밍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CPO와 MSP의 역할이 조금 분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에서 이 다양한 그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의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전기차를 중심으로 플랫폼에 어떤 역할들이 수행되는지를 나타내는 도표이고 사실은 기존의 충전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지 않고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고 충전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그 산업에서는 왼쪽 옅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런 폐쇄형 충전기 운영 시스템이 많이 보급됐습니다. 폐쇄형 전기차 충전기 운영 시스템의 경우에는 충전기가 로컬에 있는 충전기 운영 시스템에 유선이나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서 연동되고 이것이 외부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론트엔드 서비스로 연동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이 경우 충전기는 단순히 회원카드 정보만 받아서 CSMS와 인증 처리를 한다거나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탑재되어서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피지나 벤 등 결제 대행을 하는 사업자와 처리를 하게 되고 이 결과 정보를 로컬에 있는 CSMS와 교환하는 형식으로 충전기들이 많이 운영이 됐습니다. 현재 사실은 많은 민간 아파트들에 공급되는 형태도 이런 형태입니다. 외부 뭔가 그 공용 정보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에 표출되지 않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전문적으로 충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스타코프와 같이 CPO라고 부를 수도 있고 CPO MSP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경우 클라우드 서버나 또는 자체 서버일 수도 있겠지만 충전소 외부에 어떤 중앙 서버를 가지게 되고 이 중앙 서버에 다양한 충전소들을 연동해서 충전기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충전기 운영 시스템을 다른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면은 로밍 사업자나 아니면은 플랫폼 사업자에 연동을 해서 로밍 충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한다거나 충전기 정보나 충전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많은 충전 사업자를 연동해서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어그리게이터들은 사업 모델이 이런 충전기를 통한 사업 모델이 아니라 충전 서비스 트랜잭션이 일어남으로 인한 수수료라던가 아니면은 부가적인 광고 서비스 등을 통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레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양한 운영 플랫폼 구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충전기 운영 플랫폼의 구조이고요. KS 표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기 자동차와 충전기 사이에는 ISO IEC 15118 기준을 따라서 통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충전 스테이션이 CSMS라고 불리는 충전기 스테이션 관리 시스템과 통신을 하게 됩니다. 통신 서버를 통해서 DB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웹 서버를 통해서 뭔가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 사용자에게. 그리고 이 CSMS는 로밍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전용망과의 뭔가 연계 서비스를 위해서 운영 시스템과 연계되게 된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SECC, Supply Equipment Communication Controller와 그리고 차량, EVCC 간의 통신을 통해서 최근에는 많은 다양한 결제라던가 아니면 부가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서비스 플랫폼의 조금 더 상세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플랫폼은 크게 충전기를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충전을 관리하는 기능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고요. 충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최초에 설치가 되고 이 최초에 충전기를 설치한 이후 시스템에 연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연동을 하는 프로토콜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로컬 컨트롤러가 있냐 없냐 아니면은 외부망에 연동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토콜을 선택해서 플랫폼에 연동하게 됩니다. 또한 충전기 운영을 위해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기가 실질적으로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충전기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어떤 요금으로 아니면 어떤 속도로 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플랫폼이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기의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차장의 운영 정보, 뭐 언제 열고 개방이 되어 있고 여부라던가, 그리고 전력 공급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던가, 그리고 이 부지에서 이 충전기와의 계약 정보 등을 이 플랫폼이 최초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수집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부 로밍 플랫폼에서 충전소를 등록하는 기능인데, 사실은 많은 CSMS 또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충전소를 등록하고 충전기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뭐 이런 충전소 아이디라던가 뭐 기관명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생성해서 아니면은 제너레이트해서 관리되겠지만, 주소라던가 아니면은 충전소의 상세 위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는 충전 사업자가 장소별로 아니면은 충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충전기도 급속의 경우 플러그 타입이 다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완속의 경우에도 속도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모델 또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떤 충전기가 등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됐는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충전 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충전기를 운영하고 가장 많은 충전 매출을 발생하는 것이 이 서비스 플랫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 플랫폼에 연동시키게 됩니다. 충전기의 경우 아까 말한 충전기 용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커플러가 어떤 것들을 타입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몇 대 정도 충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통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뎀의 정보라던가, 그리고 이 충전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인 제조 연월, 그리고 소프트웨어 버전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기에서 주기적으로 상태 정보, 헐트비트를 수신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충전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커플러가 뭐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충전 중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충전 중이라면 뭐 잔여 충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은 충전 완료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차량에서 통신을 통해서 수집하고 플랫폼에 보고하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면 오류 정보를 올리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정보의 경우 이 충전소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지, 누구나 가서 방문해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인지, 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연락처라던가 이런 충전소 운영 정보, 그리고 충전기가 어떤 주차장에서 몇 층에 존재하고 어떤 기둥에 존재하는지 등의 상세 위치 등이 플랫폼에서 관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기 제어를 위한 기능들이 플랫폼에 포함되게 되고, 충전기를 재부팅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상태의 충전기 상태를 조회하기 위한 명령들, 그리고 통신이 안 되더라도 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승인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뭐 캐시를 관리하는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기능, 또는 외부에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예약을 한 이후 예약을 대기하거나, 그리고 예약된 충전을 처리하기 위한 충전기 제어 기능이라던가, 또는 전체 충전소에 대해서 전력 용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스마트 차징 등의 기능이 충전기 제어 기능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충전기들의 그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충전은 어느 시점에 얼마나 되었고, 그리고 고장은 언제 발생했으며 유지보수가 언제 처리되었고, 그리고 VOC 등의 이력 또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플랫폼은 이루어진 충전에 대한 데이터들도 관리를 하고, 충전 데이터는 뭐 충전이 일어날 때는 충전 속도나 배터리 SOC, 아니면 뭐 충전량, 충전 시간 등의 정보가 있겠고,
충전이 완료되고 나면 과금 데이터 형태로 남아서 과금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뭐 신용카드인지 아니면은 뭐 외부 로밍으로 처리됐는지 아니면은 뭐 회원 요금으로 과금이 됐는지, 그리고 결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결제 시각은 언제고, 그리고 영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회원은 누구인지 등의 정보들이 관리되게 됩니다. 다양한 결제 방식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제공되는지를 설명하는 도표이고, 가장 기본적인 비원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벤이나 PG사의 결제 단말기를 충전기에 취부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결제 단말기는 PG나 벤사의 서버와 직접 통신을 하게 되며 CSMS와는 통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 방식의 경우에는 승인을 하고 취소를 할 경우 재금액, 다시 금액을 승인한 다음 취소를 하는 방식, 승승취의 방식을 취하고, PG의 경우에는 승인을 하고 즉시 취소를 하는 방식을 띠지만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결제 대행 사업자의 서버와 처리를 한 이후에 결과값만을 CSMS, 충전 사업자의 운영 플랫폼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CSMS에서 처리되는 인증의 경우 회원카드 인증,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인증이 있고, 그리고 PNC 등의 결제가 있습니다. 회원카드 인증의 경우 충전기에 있는 RF 리더기를 통해서 카드의 RF 정보를 수신하게 되고, 이를 CSMS에 있는 자사 회원 DB와 로밍 DB를 검색해서 이 인증 정보를 매치해서 과금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금 처리는 자사 회원의 경우에는 통상 CSMS가 PG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자체적으로 과금 처리를 하고, 로밍 DB에 있는 회원의 경우 주기적으로 또는 실시간으로 로밍 DB 로밍 협약이 체결된 사업자와 충전 요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API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인증 처리를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 팀앱이나 카카오 모빌리티의 앱에서 충전기에 대한 결제를 처리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CSMS를 처리하고 충전기에서 충전을 승인하게 되는 방식의 서비스들도 연동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플랫폼에서 매출이라던가 아니면은 비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부수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이거는 일례로 외국의 사업자인 차지랩의 대시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충전기가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특정 기간이나 아니면은 특정 일에 발생한 매출, 그리고 사용한 전력량, 그리고 충전 횟수 등이 관리되고, 그리고 추세 같은 것을 통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충전 서비스 운영 플랫폼은 외부 플랫폼과도 많이 연계가 되고 있고, 특히 회원 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VOC 이력과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CRM 서비스와 연계한다던가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원에게 충전이 완료됐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과금 안내라던가 하기 위해서 SMS나 아니면은 메시징 앱들과 서비스를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로컬 CSMS와 홈넷 서버와 연동해서 가정에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에 충전 요금을 연동해서 청구한다던가 하는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동형 충전기나 아니면은 과금형 콘센트와 같이 전력 사업자에게 직접 계량값을 전송하는 경우 전력 사업자의 서버와 연동을 해서 전력량 검침 데이터가 전송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기 운영 플랫폼 기술 기준입니다. 기술 기준이 현재 그 표준 제정이 진행 중이고, 이 표준들은 모빌리티 서비스와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을 융합시키는 플랫폼 기술을 표준화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먼저 차량과 충전기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은 ISO IC 15118 표준으로 현재 그 대부분의 충전기에 적용되어 있는 프로토콜이고,
충전기와 CSMS 간의 통신은 현재 국내와 국외 모두 OCPP라는 프로토콜이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OCPP 중에서도 1.6 프로토콜과 2.0 프로토콜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1.6 기준이 실질적인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IEC에서 이런 충전기 운영 플랫폼이 결국에는 그리드, 전력망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전력망 전체 차원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전력 수요와 그리고 배터리 내에 있는 전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IEC 63110이라는 표준을 준비하고 있고, 이는 로컬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충전기 운영 시스템 간의 프로토콜을 정의해서 EMS를 통해서 배전 사업자라던가 송전 사업자가 충전기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받고 결국 종국적으로는 유동성 사업자, 플렉시빌리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전력망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표준은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또한 로밍 플랫폼에 대한 기술 기준도 준비되고 있고, 이는 IC 63119라고 하는 프로토콜인데 이 또한 아직 준비 중이고, 로밍 플랫폼 연계 프로토콜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로밍 플랫폼 사업자 자체의 규격을 가지고 있고, 유럽에는 오픈 프로토콜인 OCPI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충전기와 운영 시스템 사이에는 국내 기준으로 OCPP 1.6 규격이 실질적인 표준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OCPP는 오픈 차지 포인트 프로토콜의 약자로 유럽 충전 사업자 협회인 OCA에서 관리하는 충전기와 운영 시스템 사이의 연동 프로토콜 규격입니다. OCPP 1.5에서부터 시작해서 1.6으로 진화했고, 이렇게 되면서 제이슨을 서포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2.0으로 현재 개선했다고 하는 프로토콜이 준비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1.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CPP 1.6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OCPP 1.6은 OCPP 1.6S 소프 방식, 그리고 OCPP 1.6J 웹소켓 기반 제이슨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인 코어 5개의 필수인 코어 프로파일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외에 5개의 선택적인 펑셔널리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3가지 시큐리티 프로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선택적 펑셔널리티는 아래에 확인할 수 있듯이 펌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로컬 승인 리스트 관리, 그리고 예약 충전, 스마트 차징, 그리고 리모트 트리거입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프로파일은 언시큐어드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방식, 그리고 TLS, 기본적인 TLS, 그리고 인증서를 포함한 TLS,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부의 경우 충전 사업자에게 충전기의 경우에는 코어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충전기 운영 시스템의 경우에는 풀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각 코어 인증과 그리고 이런 सब셋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에 대해서 표시한 내용이고, 코어의 경우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의 전문들만 구현하면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만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 인증을 위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빨간색 기능 전문들을 구현해야 되고, 그 다음 로컬 승인의 경우 그 다음 2개, 그리고 예약 충전의 경우 즉시 예약과 예약 취소, 그리고 스마트 차징의 경우에는 충전 프로파일 클리어, 복합 스케줄 취득, 충전 프로파일 설정 등의 전문을 구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트 트리거의 경우 트리거 메시지 전문을 구현해야 합니다. 충전기 운영 시스템 사이의 트랜잭션 시작과 종료 예시입니다. OCPP 상에서 총 4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먼저 세션을 시작하고, 세션이 시작된 다음 트랜잭션을 시작합니다. 트랜잭션이 시작되면은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차가 전기차 충전을 시작하고 항상 전기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에너지 공급을 중단했다가 다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제공이 시작되고 에너지 흐름이 진행되다가 먼저 에너지 흐름이 끊기고 에너지 제공이 중단되고 트랜잭션이 끝난 다음 세션이 끝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충전 포인트가 중간 시스템에 authorize request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 authorize config를 받으면 충전 시작 start transaction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authorize request를 다시 보낸 다음 stop transaction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펌웨어 업데이트 예시 시퀀스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충전 포인트가, 차지 포인트가 먼저 업데이트 펌웨어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 시스템이 그에 대해 응답을 하고 펌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재부팅을 하는 이런 시퀀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차징의 토폴로지이고 스마트 차징은 이렇게 충전기 단위에서 여러 개의 커넥터를 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CSMS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리고 이 차지 포인트 프로파일을 로컬 CSMS, 로컬 컨트롤러에 보내서 로컬 컨트롤러가 차지 포인트들을 제어하는 방식으로도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OCPP 프로토콜이지만 사실은 운영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들의 어떤 충전 사업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어떤 특수한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라라고 하는 데이터 트랜스퍼라고 하는 전문이 있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퍼는 이렇게 비정의 규격을 충전기와 운영 시스템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트랜스퍼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Customizing OCPP Implementations Documentation에 적어두었고 여기서 얘기하는 비정의 규격을 만들 때의 제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충전기로부터 예를 들면 CSMS로부터 지원하지 않는 데이터 트랜스퍼를 수신하면은 unknown 메시지 ID라던가 unknown 벤더 ID를 반환해서 이를 수신하면은 메시지 송출을 중단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비정의 규격 기능을 on/off하는 컨피규레이션 키를 지정해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한다던가 하는 내용들 그리고 고유한 벤더 아이디 보장을 위한 어떤 컨벤션 등이 이런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OCPP 1.6이라는 표준이 존재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OCPP 2.0이라는 표준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IEC에서는 63110이라고 하는 표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OCPP 1.6은 현재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와 다른 건설사 등에서 요구하는 디팩토 표준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OCPP 2.0의 경우 이 1.6에 대비해서 뭔가 전반적인 개선을 의도한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면 충전기와 트랜잭션 내용을 뭔가 매끄럽게 한다던가 아니면 보안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들을 반영했고 그리고 스마트 차징에 대한 것도 플로우들을 좀 더 매끄럽게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PNC를 위한 15118 기반의 뭔가 PNC 데이터 교환 등을 OCPP 2.0에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전기에서 충전 사업자가 희망하는 어떤 문구를 디스플레이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OCPP 2.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C 63110의 경우 현재 표준이 수립 중이지만 이 표준의 의도는 로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력망에서 전기차 충전기 현황이나 전기차 충전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를 그리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토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시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그리드 인테그레이션을 포함한다는 것이 주요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들 간의 충전기 데이터나 아니면은 충전 데이터를 교환하는 로밍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밍 서비스는 다양한 충전 사업자의 충전기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이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 지도상에서 다양한 충전기가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충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지 하는 정보를 표출해 주는 것이 있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전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자들 간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교환하고 요금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산하는지에 대한 기능, 데이터 교환 그리고 보안 등에 대해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환경부나 한전차제링크, 현대이피트 등이 이 로밍 또는 클리어링 하우스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 플랫폼은 충전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처리하고 그리고 청구하고, 그리고 충전 세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충전기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요금 체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운데에서 다양한 그 MSP나 CPO들을 연계하고 이 사업자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는 것이 클리어링 하우스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환경부 시스템 구조도입니다. 환경부 자료고요. VPN을 통해서 이렇게 전산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TTP 기반 API 호출로 통신하고 데이터는 JSON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보조금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아이디 및 인증키를 발급하게 되고, 결국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플랫폼에 연계함으로써 이 로밍 시스템과 로밍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로밍 시스템들이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허브젝트라고 하는 로밍 서비스 사업자 또한 자체적인 OICP라는 규격을 제공하고 있고, 이 외에도 OCHP, EMIP 등 민간 규격이 굉장히 혼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환경부 프로토콜이 있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준비되긴 했지만 한전과 현대 이핏 프로토콜 또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OCPI라고 해서 오픈 차지 포인트 인터페이스, 오픈소스 연계 프로토콜이 준비되었으나 굉장히 개방형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데이터 정의가 조금 엄격하지 않고 이게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적용되기에는 조금 미비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O, IEC에서는 공동으로 조인트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63119 표준, 전기차 충전 로밍 서비스 정보 교환 표준을 수립 중입니다. 이 표준이 산업 내에서 그리고 이 생태 밸류체인 내에서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다음으로 플러그 앤 차지라고 하는 서비스와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러그 앤 차지의 개념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량에 연결하면은 이 서비스 이용자가 별도의 결제나 인증 과정 없이 충전기가 차량과 사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여서 인증하고 결제하고 충전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꽂으면 바로 충전이 된다라고 해서 플러그 앤 차지입니다. 사실 플러그 앤 차지를 위한 기술이나 생태계 표준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성숙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ISO IEC 15118에서 PNC를 위한 컨택트 서티피켓을 주고받는 표준들이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표준에서 얘기하는 타임아웃 기준이 굉장히 만족시키기 어려운 챌린지 요소였습니다. 왜냐면은 차량에서 충전기에
컨트랙트 인스톨레이션 리퀘스트를 보내고 5초 내에 응답해야 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협심해서 만든 것이 이 VDE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 모빌리티 오퍼레이터와 차지 포인트 오퍼레이터, OEM 그리고 루트 서티피케이션 어토리티 등으로 구성된 이런 생태계 표준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는 사실 OEM 자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굉장히 많고 국내에서도 테슬라가 자신의 급속 충전 네트워크인 슈퍼차저에 이미 PNC 서비스를 적용해서 테슬라 오너들은 슈퍼차저에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충전기를 꽂으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현대에서도 이피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PNC 서비스를 적용하고 상용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충전기를 연결해서 아니면 다양한 차량들이 다양한 충전기에서 PNC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조금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PNC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차량이 최초에 생산되게 될 때 루트 서티피켓, V2G 루트 서티피켓이 설치되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프로비저닝 서티피켓 ID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는 차량의 ID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그 서티피켓 풀에 등록되게 되고 그러면은 모빌리티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이 회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회원 정보와 매칭을 통해서 컨트랙트 서티피켓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컨트랙트 서티피켓 인증서들은 CCP라고 하는 서티피켓 풀에 보관되게 되고 이런 그 풀에서 향후에 실질적으로 PNC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차량에서 충전기에 그 서티피켓 그 설치를 요청하게 될 때 차지 포인트 오퍼레이터가 이 풀에서 그 컨트랙트를 다운로드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아까 전에 얘기한 5초 타임아웃 이슈를 해결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이 루트 CA 발급 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서티피켓 풀을 운영하는 프로비저닝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의 플레이어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이 생태계가 아직은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V2G 서비스의 개념과 그리고 V2G 서비스 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2G는 전기차 충전기가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전력망이 필요로 할 때 역송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리고 서비스들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듯이 차량이 그리드에서 충전을 하게 되고 그리드에서 요청을 하게 될 때, 전력망에서 요청을 하게 될 때 차량에서 역송을 해서 그리드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력망에서 전력 수요가 가장 커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 피크를 조금 경감함으로써 피크 쉐이빙, 피크를 이렇게 깎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이 V2G 기술이고 사실 V2G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어떤 과제가 몇 가지 남았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그 IC 63110 등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플렉서빌리티 마켓 IT, 그러니까 전력망에서 이런 그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 시장이 아직은 시장과 그리고 시장 플레이어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어가 결국에는 전력망 운영 사업자나 배전 사업자로부터 이 전력망에 필요로 하는 수요를 수신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그리고 개인에게 이 전력 자산을 취득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들이 이런 플레이어들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V2G가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한 충전기나 차량들이 이런 V2G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전력망의 경우 교류 60Hz를 가지는 220V의 교류망이기 때문에 이 교류상에 따라서 다시 그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변환해서 역송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망의 위상을 읽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그 에너지를 변환할 수 있는 스마트 인버터가 필요한데 전기차 충전기 또한 기본적으로 이런 차량과 통신을 할 수 있는 ISO, IC15118 기능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차량으로부터 수전이 가능해야 되며 그리고 차량으로부터 DC 전원을 공급받을 경우 전력망이 수용 가능한 형태로 인버팅해주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에도 ISO, IC15118 기반으로 통신 요청을 지원하는 프로토콜 같은 것이 필요하고 뭔가 합의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수신할 경우 송전을 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DC뿐만 아니라 AC 충전기의 경우도 있으므로 AC로 변환해서 공급하는 이런 기능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운영 플랫폼 기술과 산업 동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